드넓고 풍요로운 생명의 바다. 해양 생물들의 평화로운 보금자리이자 먼 옛날부터 인간을 먹여 살려온 삶의 터전이다. 바다의 귀족, 참치를 찾아 떠난 여정. 하지만 바다에서는 지금 그 수많았던 참치떼가 사라져가고 있다. 참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 과연 그 끝은 어디인가? 인도네시아의 한가운데 위치한 술라웨시 섬.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이 섬은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풍부한 수중 생물들의 보물창고다. 섬의 남자들은 예로부터 고무줄과 작살 하나로 온 바다를 누비며 먹을 것을 구해왔다. 오늘날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Ini jubi-jubi untuk cari ikan di laut, ya. Tradisional Spirgan, ya. 간단한 스노클링 장비만을 착용한 채 바다로 뛰어드는 이들. 이들에게 바다는 태어날 때부터 함께해온 놀이터이자 끼니를 제공해주는 보금자리다. 살아있는 생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청정산호초와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들이 자리한 그곳. 하지만 오늘 남자에겐 가족들과 함께할 저녁거리가 필요하다. 작살에 고무줄을 끼우는 단순한 작업으로 준비를 마치고 순식간에 고기 한 마리를 잡아내는 남자. 아직은 마칠 때가 아니다. 다시금 호흡을 가다듬고 잠수를 시도해보는데 그렇게 목표물을 찾아 헤매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새 고기가 걸려들었다. 백발백중, 이 정도면 작살의 달인이다. 그런데 산호초 사이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다. 우당이라 불리는 대형 바닷가재.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순식간에 잡아올린 물고기들이 어느새 4마리. 하지만 더 이상의 욕심은 금물이다. 본인이 먹을 만큼만 잡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럴 때 이 풍요로운 바다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조금 더 먼 바다로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바라쿠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이 특징인 이 녀석들은 언뜻 보기와는 달리 엄청난 속도와 날카로운 이빨로 사냥을 하는 육식성 물고기다. I wonder now which way to face. I catch a
이어서 모습을 드러낸 건 산호초 지대의 포식자 잭피쉬. 엄청난 수로 무리를 이루어 장관을 연출하는데 생명의 기쁨이 회오리치는 바다를 간직한 곳. 그곳이 바로 술라웨시다. 술라웨시 남쪽의 바우바우시. 이곳은 다양한 해산물들의 집산지다. 바우바우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워메오 어시장은 늘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섬 주민들은 물론 인근의 작은 섬에서도 이곳까지 해산물을 팔러 오기 때문이다. 사면이 바다인 섬에서 해산물은 먼 옛날부터 가장 중요한 식재료였다. 갓 잡은 싱싱한 물고기들이 즉석에서 손질돼 팔려나가는 것. 이곳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다의 귀족 참치다. 종류도 크기도 다양한 싱싱한 참치들은 지나가는 행인의 시선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 Makan tuh dari sini anak-anak pulang. 어시장 바로 앞에 위치한 항구에서는 참치잡이 배들이 줄줄이 출항을 앞두고 있다. 하나같이 1박 2일에 걸쳐 조업을 하는 낚싯배들이다. 긴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얼음. 무더위 속 참치를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얼음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점검 또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 Itu baru kita kalau ada umpan baru kita cari ikan cakalang. 드디어 긴 항해의 막이 오른다. 참치를 잡는 곳까지는 꼬박 12시간이 걸린다. 도중에 미끼로 쓸 물고기도 따로 구해야 한다. 선장과 어부, 미끼 저장고를 지킬 막내들까지 모두 8명이 함께하는 길. 기나긴 여정에 앞서 배 한켠에서는 불을 피운다. 졸음을 쫓을 커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배가 요동쳐도 끄떡없도록 컵에는 저마다 뚜껑이 달려있다. 이틀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긴 항해길. 밤새도록 달려야 하는 배 안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이들이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사치이기도 하다. Kopi ini kopi tua, enak untuk melaut, kuat. Begadang untuk mata supaya jangan ngantuk. Supaya kita untuk cari ikan sebentar, cari umpan itu kita ini. 활력을 얻은 어부들은 본격적인 낚시 준비에 나선다. 낚싯대를 손질하고 미끼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끼가 예사롭지 않다. Ini mata pancing. Jadi kita ikatkan bulu ayam. Bulu ayam ditambah tali rafia. Jadi dia macam ikan kecil. 미끼로 쓰는 물고기는 어디까지나 유인책이고 닭털이 바닷속에서 하늘거리면 참치가 물고기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대여섯 시간을 달리자 독특한 모양의 배가 눈에 들어온다.
바강이라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어구다. Ini penangkap yang carikan kita umpan. Penangkap ikan kecil-kecil. Tangkap umpan. Nah, jadi kalau ada sebentar kita ambil. Untuk umpannya kita baru berangkat cari cakalang. 대나무와 밧줄을 얼기설기 엮어 만든 이 전통 뗏목은 참치가 좋아하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는 데 유용하다. 그물을 펼쳐놓고 물고기가 오도록 기다렸다가 퍼올리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 작은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선 미끼도 필요 없다. 석유 램프 몇 개가 유인책의 전부다. Bakar lampu, habis itu kita simpan di depan situ supaya ikannya pada kumpul di situ.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램프는 뗏목의 한쪽 면에 설치된다. 오징어잡이 배처럼 빛을 좋아하는 고깃대를 그물의 입구로 유인하는 것이다. 햇빛 대신 인공 불빛에 이끌린 고기들이 속속 모여든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고기가 더 많이 모여들 때까지 숨죽여 기다린다. 마침내 그물이 내려진다. 직사각형 형태의 뗏목에서 물고기가 모여든 쪽에 그물을 내리고 나면 가장 중요한 일이 남는다. Supaya ikannya dia masuk di dalam jaring. Dia ikut lampu ikan. 반짝이는 불빛에 순식간에 모여든 고기들. 지금이 바로 그물을 올릴 때다. Iya. Kiri kalau mati mulai. Mati kan situ. Ya, no, mantap. Lumayan senang. 대기하고 있던 참치잡이 어선들이 바강주위로 속속 모여든다. 요 며칠 날씨가 좋지 않아 미끼를 구하기 힘든 날들이 이어져 왔다. 데이빗의 어선도 그중 하나다. 벌써 몇 번째 허탕을 쳤던가. 오늘만은 양보할 수 없다. Untuk tingkat kesulitannya juga ada kurang untuk tingkat kesulitannya. Cuma kan bagan sih kan karena bagan tidak turun semua. Kalau turun semua pasti kan bagannya itu dapat 2 ember, 3 ember dikumpul-kumpul kan jadi akan banyak begitu. 이날은 가장 먼저 도착한 데이빗의 어선이 미끼를 차지했다. 잡힌 미끼의 양이 워낙 적어 다른 배들에 나눠줄 것도 없다. 데이빗의 배에는 다행한 일이지만 다른 배들에게는 불행이기도 하다. 이날 잡힌 미끼들은 총 50만 루피아어치. 우리 돈 6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다. Keluar mancing sudah bisa begini. 이제 본격적인 참치 낚시를 위해 떠나야 할 때. 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다. 이정표 하나 눈에 띄진 않지만 이미 수백 수천 번을 오간 길이다. 선장의 손에 모든 걸 맡긴 채 피곤한 몸을 누인 어부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난 잠에 빠진다.
그렇게 또 얼마를 달렸을까? 어느덧 동이 터오고 소리 없이 다가온 아침 햇살에 어부들도 하나둘 잠에서 깨어난다. 항구를 떠난 지도 꼬박 18시간째. 미끼 확보를 위해 평소보다 일찍 배를 탄 탓에 피곤이 한층 더하다. 하지만 방향타를 잡은 어부의 눈은 긴장으로 가득하다. 마침내 도달한 목표 지점. 참치가 지나는 길목에 고정해 놓은 것이다. 파도는 점점 거세지는데 거친 바다에 단련된 어부들은 끄떡도 없다. 하나둘씩 자리를 찾아가고 드디어 고대하던 참치를 만날 시간. 준비해온 미끼가 뿌려진다. 그렇게 몇 번을 뿌렸을까? 깊은 바닷속에서부터 속속 모여드는 참치들. 한 마리, 또 한 마리 걸려드는가 싶더니 하늘에서 비라도 내리듯이 참치대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베이비 토냐라 불리는 가다랑어다. 낚싯줄을 던지는 족족 걸려드는 참치들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건 어부들의 솜씨.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린 걸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배 안으로 꼬린시키는 참치 낚시의 달인들이다. 하지만 비법이라곤 별다를 게 없다. 낚시하는 내내 미끼와 함께 뿌려지는 것은 다름 아닌 물이다. 참치는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시력이 좋다. 때문에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참치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다. 모여드는 건 참치만이 아니다. 작은 미끼를 노리는 방해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갈매기를 피하려다 보니 동작이 꼬였나 보다. 한시도 쉴 새 없이 반복되던 낚시질이 지연된다. 미끼가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채워주는 것은 배에서도 가장 어린 막내들의 몫이다. 이들은 잡은 참치 수와는 상관없이 경력에 따라 한 달에 100만 루피아에서 150만 루피아를 번다. 우리 돈 20만 원이 채 못 된다. 특히 최근엔 미끼도 참치도 많이 줄었다. Umpan sedikit. Umpan sedikit. Finish, umpan habis. 미끼가 먼저 떨어지는 날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어쩔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가는 게 기름값이라도 아끼는 길이다. 열두 시간을 달려와 1시간 조업하고 돌아가는 길. Sashimi. 늦은 아침 식사는 늘 이렇게 배에서 직접 든 생선회로 대신한다. 그냥 먹는 것은 아니다. 타마린드 열매를 으깨 만든 것을 물에 풀어 함께 무친다. 열대지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타마린드 소스는 참치의 비린내를 가셔줄 뿐 아니라 신맛과 향을 내는 데도 제격이다. Makan. 시장함은 늘 그렇듯 최고의 반찬이 된다. Sedap. Enak.
Sasmi. Waduh. Sedap. Waduh, enak sekali. Baru ini membuat semangat ini, membuat kuat. Kalau fisik keras ini. Bodi kuat. 다시 꼬박 12시간을 달려 돌아가는 길. 만선은 아니지만 고된 노동 끝에 얻어낸 참치떼는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 줄 것이다. 얼음이 녹기 전에 부지런히 달려 도착한 한국. 배가 돌아오는 것을 본 중간 도매상이 이미 자리를 잡고 대기 중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치의 신선도. Carikan saya boleh-boleh. Mantap, mantap. Mancing mania mantap. Bagus, bagus. Oke. Oke. 이날 잡은 양은 약 200kg. 도매상은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사들이기로 결정한다. Dijual per ekor untuk masyarakat sini. Sisanya kalau umpamanya ikannya sudah sudah cukup untuk pasar, maka ikan dimasukkan dibawa di perusahaan.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부들 입장에선 노동 시간이 줄고 도매상 입장에선 싼값의 사간이 이만하면 만족이다. Sekarang ikannya kita sudah laku, makanya kita senang. 이틀 걸러 한 번씩 돌아오는 참치와의 싸움. 1박 2일간의 기나긴 여정에 막이 내린다. 이렇게 잡힌 참치의 일부는 즉석에서 손질돼 섬 주민들의 저녁 끼니로 팔려나간다. 잡는 이와 파는 이, 손질하는 이와 먹는 이까지 이곳의 주민들은 참치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시장 바로 옆에 위치한 물류 창고. 이곳에선 매일같이 생선 구이 파티가 벌어진다. Bakar ikan. Kenapa? Ya, kita mau makan, udah lapar ini. 다양한 생선들 중에서도 참치는 크기로 보나 맛으로 보나 단연 으뜸이다. 가장 큰 만큼 익어가는 속도도 가장 늦지만 기다린 만큼의 보람이 있을 것이다. 섬 주민들에게 참치는 이렇듯 생계를 이어나가는 밥줄인 동시에 배를 채우는 생명의 양식이다. Senang di bawah makan ikan segar terus. Beda Jakarta. Jakarta ikan batu. Ikan tias segar. 냉동 창고에서는 컨테이너에 선적될 참치들이 속속 도착한다. 비교적 싼 편인 가다랑어는 국내에서 주로 유통되지만 황다랑어나 논다랑어 같은 대형 참치는 주로 해외로 수출된다. Biasanya jalurnya kan ke Timur Tengah, ke Eropa, ke Jepang, ke Hong Kong, ke Cina. Kalau untuk pendapatan nelayan itu ya otomatis ya tidak akan mungkin kalau tidak berhasil toh. Nelayan bone-bone itu rata-rata mencari ikan itu, tuna sama cakalang itu. 그렇다면 이런 대형 참치들은 어떻게 잡는 걸까? 눈다랑어의 천국으로 알려진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 대형 참치가 있는 곳까진 만 3일을 꼬박 달려야만 한다.
그리고 한 달이 넘게 참치떼를 쫓아 조업을 한다. 대형 참치를 잡기 위해선 미끼부터 달라야 한다. 참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오징어 먹물과 고등어. 오징어 먹물은 참치를 유인할 첫 번째 미끼다. 그리고 고등어 살점을 참치가 무는 순간 낚싯바늘에 걸려드는 것이다. 항구에서부터 실어온 크고 둥근 돌에 오징어 먹물과 고등어 살점을 올려 겹겹이 싸매면 준비 완료다. 출항한 지 20일째. 돌고래가 나타났다. 바로 아래 참치떼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Dolphin and tuna. Mini tuna, mini dolphin. Together? No, together. 어부들은 빠꼬라라 불리는 1인용 배를 타고 제각기 참치잡이에 나선다. 파도와 뜨거운 햇살은 이들이 견뎌내야 할 일상이다. 미끼는 참치가 활동하는 수중 50m까지 가라앉아 참치떼를 유혹한다. 깊은 바닷속 참치 한 마리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못 잡아도 최소 80kg은 될 놈이다. 참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장갑은 금물이다. 맨손으로 줄을 당기는 끔찍한 고통도 참치와 싸우는 동안은 느낄 새가 없다. 인도네시아의 가다랑어 잡이처럼 다 같이 잡아 다 같이 나누는 경우는 이곳엔 없다. 잡은 자에게만 돈이 주어지는 냉정한 세계다. 한 달을 똑같이 고생해도 대가는 공평하지가 않다. 그렇게 한 달 만에 항구로 돌아온다. 제너럴 산토스. 초대형 참치가 매일 1000마리 이상 하역되는 참치의 수도다. 더위에 참치가 상하지 않도록 80kg 안팎의 참치를 들고 뛰는 운반꾼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볼거리다. 하역된 참치들은 선주의 구역으로 모아지고 한 달간의 고통과 인내 끝에 얻은 전리품들이 자랑스레 전시된다. 경매에 참여하는 이들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온 도매상들. 신선도와 어종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A등급 100kg 참치의 경우 한 마리에 우리 돈 약 75만 원. 도매상에게 넘겨지는 즉시 비행기에 실려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갈 것이다. 한없이 풍요로워 보이는 바다. 하지만 현지 어민들은 하나같이 예전 같지 않다는 반응이다. Tungod sa kadaghan o bangka diri nga nagdagan, nya gamay lang ang isda diri sa sentro, Jinsan. Nya dagan ang sakyanan, so babahin manggod ni kaon. Hanya sedikit, rugi. Rugi kenapa? Rugi, uang solar tidak kembali. 예로부터 날생선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서양에서 어느새부턴가 일본식 초밥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참치에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최근엔 중국에서도 상류층이 즐기는 고급 요리로 떠오르고 있다.
거기에 다양한 요리법이 날로 등장하면서 참치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느는 추세. 20세기 후반 냉동 기술과 항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획량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특히 참치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참다랑어의 경우 국제회의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만큼 심각한 상황. 일본과 중국의 거센 반발로 결국 부결됐지만 참치를 둘러싼 나라 간 다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활동 중인 세계 5대 참치 기구 중 4곳에서는 매년 각국의 상황을 점검해 참치 어획량의 쿼터를 할당하고 있다. 결국 자원은 한정돼 있고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의 싸움인 것이다. 規制はしてるんだけれども、なかなかそれをね完全に守って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問題なんですね。だから、例えば闇で取ったりね、闇で流したりいろいろなことがあるわけですよね。そういう消極的なあれじゃなくて積極的にですね、もう生物学的にどんどん増やしていくというね、これはもう大事なことになってきますね。 참다랑어 어획량과 소비량 모두 세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참치 대국 일본. 그 중에서도 와카야마 현의 가츠오라는 일본 최고의 참치 어획량을 자랑하는 참치 어업의 전진기지다. 가츠오라항에선 매일같이 갓 잡은 신선한 참치가 하역된다. 그리고 하역된 참치는 곧바로 경매에 붙여질 채비를 한다. 종류와 무게에 따라 가지런히 정렬된 참치대들이 시선을 압도하는 곳. 매일 아침 7시에 시작되는 경매 준비에 사람들이 분주해진다. 무게를 재고 가격을 매겨 입찰한다. 가장 비싼 값을 매긴 도매상에게 팔린 참치는 순식간에 해체와 가공을 거쳐 전국으로 팔려나갈 것이다. 참다랑어 어획량으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일본은 그러나 자체 생산량으로는 감당이 안 돼 전 세계 어획량의 무려 4분의 1을 또 수입한다. 그러고도 모자라 참다랑어 양식에도 일찌감치 뛰어들었다. 1970년 시작된 참다랑어 양식 연구는 지난 2002년 세계 최초로 완전 양식에 성공하며 빛을 발했다.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참다랑어 체어가 무려 1,500마리.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무려 32년간에 걸친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했다. 最初がね生まれてから47日で死んでしまった。でその次もダメで、その次の年は卵を産まなくて、でその次の年に産んだのがですね58日生きて、でその最後の大きさがですね 9.8 センチまでになって、約10センチ。それを最後にしてね11年間1994年まで全く卵を産まない。卵を産まなかったら実験も全然できないわけですからね。 나중에야 수온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게 연구를 시작한 지 24년째인 1994년 쿠마이 교수는 알에서 부화한 치어 1,800마리를 바닷속 수조로 옮기는 데 간신히 성공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일이 벌어졌다. まあやれやれここまで来たなと。そしたらですね、あくる日の朝見たらね、もうその移した魚が下に真っ白になって死んでるんです。これをレントゲンで見てみますとね、もう頭の付け根のあたりのね脊椎骨がみんな折れてるんです。 활어조의 크기가 너무 작았던 것이다. 참치는 태어나자마자 맹렬히 헤엄을 치기 시작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잘 때도 시속 30-40km, 빠를 땐 시속 160km까지 속도를 낸다. 이렇다 보니
화로주에 부딪혀 죽거나 자기들끼리 부딪혀 죽는 것도 부지기수였다. 태풍이 불어서 또 죽어버렸다. やっぱり一番たくさん死んでしまう時期っていうのは卵から生まれて10日目までなんです。その間に大体もう 90% ぐらいが死んじゃうんですよ。海の上でまた網へ衝突したりして死んじゃうんですよ。で大体そこでまた半分ぐらいに減っちゃいます。だから結局卵からこの大きさになるまでが大体 2% ぐらいしか残らないです。 9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생존율 2%에 불과할 만큼 참치 완전 양식은 힘든 일이었다. 알에서부터 산란까지 성공한 참치는 현재 23마리. 일본의 참치 양식과 연구에 소속이 되어온 이 소중한 참치들은 현재 다시 산란기에 접어든 상태다. 그렇다면 양식한 참치와 자연산 참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양식 참치는 자연산 참치보다 육질이 부드럽고 기름기가 더 많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이를 발판 삼아 최근 일본에서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참치 양식을 성공시킨 긴키대학 수산연구소. 쿠마이 교수는 이미 은퇴했지만 그의 연구를 이어받은 제자들은 또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We are doing the extraction of the DNA from the blood sample. We collect the information of individual tunas, the biological traits, the growth characteristics, and disease resistance, and the meat quality. 참치에서 DNA를 분리해 암수를 구별하는 것은 물론 질병에 강하고 성장이 빠른 소위 슈퍼 참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난 2007년 통영 인근에서 참다랑어가 잡히면서 처음으로 양식이 시도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참치 양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20여 분, 약 5km를 더 나가면 양식장이 있다. 특이한 것은 먼 바다에 설치돼 있고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외해 수정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것. 이곳에선 전문 다이버가 매일같이 바다에 들어가 상황을 점검하고 먹이를 준다. 제주도의 먼 바다는 대양과 접해 있어 수심이 깊고 물이 깨끗하다. 산소가 풍부하고 바닷물의 흐름도 원활하다. 회유성 어종에 산소 소멸량이 큰 참다랑어를 키우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 바닷속에 통째로 집어넣은 양식장에는 한쪽에 지퍼가 달려있어 다이버의 출입이 가능하다. 중심 기둥에 그물을 둘러쳐 팽이 모양으로 만들어진 가두리 양식장. 중앙 기둥에 공기를 넣거나 빼 물 위로 띄우거나 가라앉힐 수 있다. 이를 참다랑어 양식에 시도한 것은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가두리는 물에 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두리들은 이제 태풍이라든가 이런 그 큰 파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주도는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가두리 양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터층 어떤 부침식 가두리, 터층식 가두리.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입을 한 게 태풍이 불더라도 수면 10m 이하에는 어떤 그 영향을 받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수중에서 살 수 있는 가두리. 수심 13m 깊이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은 태풍이나 적조의 피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 특히 제주도 바다는 겨울철에도 따뜻한 수온이 유지된다.
시설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면 먹이를 줄 차례다. 다이버는 고등어와 전갱이가 든 자루와 함께 양식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곳에는 현재 127마리의 참다랑어가 있다. 2008년도에 일본에서 수입한 자연산 치어가 입식한 지 3년 만에 30kg까지 성장했다. 보통 5, 6년이 지나면 성숙기를 맞는 참다랑어. 이들도 앞으로 3년만 지나면 어미로 성장해 산란을 할 것이고 이들을 이용한 완전 양식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9년 전 완전 양식에 성공한 일본에 비하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 하지만 일본처럼 수많은 시행착오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보다 빠른 성공을 기대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먹이 자루가 풀리자 냄새를 맡은 참치떼가 몰려든다. 날쌔고 건강한 참치떼들은 이 거대한 자연을 지배해온 생명의 힘을 품고 있다. 옆에 있는 또 다른 양식장은 제주도 인근 추자도에서 2009년도에 잡힌 참다랑어 치어를 위한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마다 여름이면 참다랑어가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연구를 위해 치어를 계속 잡아들였다가는 종의 씨가 마르게 될 것이다. 완전 양식을 통한 종묘 생산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제주도 수산연구소. 국내 최초로 참다랑어 양식이 시작된 2007년, 이곳에선 고등어의 산란을 유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회유성 어종인 참치는 고등어과에 속한다. 많은 공통점을 가졌으면서 가격은 훨씬 싸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기에 적합한 고등어. 무엇보다 고등어는 참치보다도 자연 산란이 어려운 물고기지만 산란 유도에 성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참치 역시 산란을 유도해 알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참다랑어에 내년부터 적용될 이 기술은 적어도 3년 후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고등어를 산란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저희들이 참다랑어도 쉽게 산란 유도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고등어를 먼저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연구소엔 웬만한 수영장보다 큰 대형 수조가 설치돼 있다. 올 연말부터 어미 참치를 키우며 완전 양식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단지 맛있는 참치를 계속 먹기 위해서가 아니다. 양식의 성공에 길러낸 치어를 방류한다면 참치 씨가 마르지 않도록 보호할 수가 있다. 양식은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증식하고 하는 기초적인 기술입니다. 그런 양식 기술이 바탕이 됨으로써 자연 자원을 관리할 수 있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 옛날 그 바다는 드넓고 풍요로웠다. 수많은 삶이 회오리치는 터전이자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풍성한 끼니로 보답해주는 생명의 식탁이었다. 무한한 것은 참치떼가 아닌 인간의 탐욕일 뿐이다. 또 하나의 멸종위기종을 만들 것인가? 생명이 뛰노는 바다를 살려낼 것인가? 미래는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